안녕하세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오늘은 공문서 바로쓰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날마다 전자문서를 불러드리고 또는 읽고 접수하고 시행하고 합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고민이 되는 일이 있는데요. 맞춤법, 띄어쓰기, 단어 선정, 문장, 단락 구성, 그리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보기 편하고 쉽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공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문서 바로쓰기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공문서에서 선택하는 단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선택하는 단어가 있고요. 다음에 소통하기 좋은 공문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무언가 지시하는 바가 명확한 그런 공문서가 되겠죠. 간결하면서 그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공문서, 무엇보다도 우리말이 잘 녹아있는 그런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서에 알맞는 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내가 사용하는 문장이 얼마나 적합한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라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역할과 그 엄청난 중요도는 다른 것을 가져다 댈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하루에 작성하는 공문서의 건수를 2015년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최소한이겠죠. 하루에 한 건 이하인 경우, 그리고 2건 이상인 경우, 5건 이상인 경우, 공공언어 인식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면서 많은 현업에 있는 공무원에게 하루에 작성하는 공문서의 양을 조사했을 때 응답을 했습니다. 공문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익히 아는 바지만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일을 하면서 다양한 매체로 작성을 하는 문서들입니다. 이때 다양한 매체라고 하면 우리가 능히 그 범위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모든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로 작성하는 공문서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전자문서를 크게 중점을 두고 생각합니다. 전자적인 형태로 송신하고 수신하면서 그 많은 목적을 띠고 있고 흔히 만나기 때문이죠.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공문서다운 어휘 또는 그렇게 많이 보아온 어휘이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전문 용어, 약어 등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문서 안에 있는 언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공언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공공언어는 공문서 안에 있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 사람들에게 굉장히 개인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모든 언어를 공공언어라고 하고 그 공공언어는 전자문서 같은 공문 외에 게시문이라든지 현수막 또는 간판, 광고 문구에 이르기까지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이 공공언어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을 국민으로부터 조사했을 때 나온 응답 결과입니다. 행정용어가 어렵다 또는 외국어나 한자어가 상당히 많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 비율은 특히 어려운 행정용어 60.4%의 비율로 응답
됐고요. 또 무분별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공 언어이기 때문에 짧고 또 많은 의미를 담아서 전달을 해야 한다. 이런 목적의식 때문에 우리가 외래어를 가져다가 어떤 개념으로 전달하려고 하진 않았나. 또는 익히 쓰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행정 용어다운 그런 어휘라는 생각에 그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문서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4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성, 두 번째 용의성, 세 번째는 사실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성입니다.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소통성입니다. 소통하는 주체들이 협력해서 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글로써 잘 전달하고 전달받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실성입니다. 당연하겠죠. 공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느 하나 허투루 다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사실이 아닌 것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강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어떤 개념을 전달받을 때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쉽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세요. 날인 또는 무인하세요. 익히 봐온 문장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계신가? 이것을 손도장, 도장, 조금 더 쉬운 말로 전달을 한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의성입니다. 행정 용어에 맞는 문장이라서 아니면 이 정도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문장과 개념이라서 사용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 사용의 예를 한번 들어 보여드릴게요. 최고 기온 극값이 경신되었음.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나 내부 문건을 작성할 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 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해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흔히 쓰는 태스크포스 팀, TF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별팀, 전담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순화되어 있는 순화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온다면 공문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절성을 보겠습니다. 좀 더 친절해야 되는 것이죠. 과한 친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친절이라도 좋은데 왜냐하면 익숙한 어휘 자체가 고압적이거나 지시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촉수 엄금,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되는데 강하게 짧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장관은 무엇을 치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격려하였다. 치하라는 단어는 상당히 공적인 그런 문서라든지 아니면 전자우편 이런 곳에서 쉽게 발견하는 거죠. 신문이나 이런 것인데 조금 더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일을 엄수하세요. 기일을 지켜주세요. 또는 정해진 날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더 쉽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어를 써야 할 것인가? 잘 써왔고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것을 잘하고 계신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문서 단어 쓰기입니다. 예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교육, 보육,
바우처들이 있죠. 자, 바우처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흔히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이 들어온 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들어왔다기보다는 사용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요. 여기저기서 바우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우처의 개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바우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해서 내놓은 지불보증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업 또는 무언가의 캠페인을 벌일 때 우리가 외래어를 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어휘 하나로 어떤 개념 전체, 사업 전체, 서비스 전체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또는 감각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문제 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우처라는 말을 쓰는 곳에서는 여러 의미를 가진 것 중에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처럼 지구 마을 시대에서는 이거는 다양한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과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떠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럽게 마련이겠죠. 영어에서는 상품권, 할인권, 쿠폰의 의미도 있고요. 프랑스어에서는 역시 우리처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래어를 그대로 가져다 썼을 경우에는 깔끔하게 어떤 걸 하나를 의미로 뭉쳐서 전달한다 외에 단점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2017년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의 앞문장을 바꾸었습니다.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 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쉬운 개념을 단어 하나에 담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친절하게 쉽게 고압적이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거를 전달할 필요가 분명히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용어로 사용하는 많은 어휘들이 순화어로 제시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우처는 상품권이나 이용권 등으로 순화해서 사용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 쉬운 용어를 쓰는 것 또는 다듬은 행정용어를 쓰는 것은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큰 첫걸음 또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언어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통성,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은 표현과 표기의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죠. 소통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통성은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시는 것이죠. 자, 공공성은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은 삼갔는가, 또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정보성입니다. 정보성은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양은 적절한가, 구성이 적절한가. 우리가 흔히 공문서를 구성할 때 하는 고민들은 정보성에 관한 고민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이성입니다. 쉽게, 명확하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 거겠죠. 문장이 적절한 길이로 작성되었는가, 또 쉽고 친숙한 용어, 어조를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공문서의 요건인 소통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려운 공문서를 소통하는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무슨 동향조사, 인구, 센서스 이런 것에서는 조사가 있겠죠. 자, 단태야, 쌍태야, 삼태야 이런 표현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쌍둥이, 새쌍둥이 이렇게 좀 쉬운 표현으로 또는 해당 없음. 공문서를 읽는 독자는 이러한 용어가 익숙한 업무의 주무관이 아니라 정말 생경한 어휘를 보는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나에게는 익숙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 그렇게 익숙함을 장착한 어휘라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더 명확한 의미 전달 그리고 쉬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쉬운 언어 쓰기 운동, 특히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공공언어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부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쓰는 공공언어라고 말하죠. 공문서의 영어를 쉽게 바꿉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난방비, 겨울에 난방비를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행정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신청하는 비율이 3%에서 8%도 채 되지 않아서 그해 혹한의 겨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사한 그런 슬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영국에서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 운동을 벌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쉬운 언어를 쓰고 있었던 우리나라도 조금 더 쉬운 언어를 쓰자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평생을 어려운 말이라는 괴물과 싸우는데 바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살짝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문서 말이 어려워라고 하는데 실상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용어 몇 개 빼고서는 특별히 다른 게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이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익숙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어서 작성을 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항목이 의외로 높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모르는 소수의 민원인을 탓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익히 잘 아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불필요한 한자어라고 굳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한자어 표현을 조금 더 말랑말랑한 표현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들이죠. 동사업의 일환으로 라고 표현하는 것은 같은 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 요망 이런 단어는 참고 바랍니다. 송부했음, 송부하다 라는 표현도 보내다 라는 굉장히 쉬운 표현이 있죠. 직접 수령하였음, 직접 수령하기 바람 이런 표현도 직접 받아야 한다 라고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본 자료가 본 문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그, 저의 지시어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한자어도 상기하다 또는 시정하다, 유보하다, 전년 대비, 재고하기 이런 표현들도 다듬은 표현들로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유보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표현이라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공무원 직무연수에서 연수 끝나고 이런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택한 용어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공문서에서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국어나 외래어도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다른 순화어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개념을 가져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소통하기 쉬운 단어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금융회사 랩이 데모데이를 개최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핀테크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원스톱 블라블라 말하는 것이죠. 핫라인을 개설하다 이런 표현들도 조금 더 문장은 한두 단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히려 단어가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사용해 준다면 무분별하게 외국어나 외래어를 발견하고 이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시하는 그런 단어들은 공문서에서 우리가 표집, 모집을 해서 얻어낸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프라라든지 패턴, 브로셔, 매뉴얼, 글로벌, 보텀업 이런 표현들도 기반이나 안내서, 상향식 이렇게 다듬은 말로 표현해 준다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고 계속 강조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그 목적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다듬은 행정용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듬은 행정용어에 대해서 편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집 이렇게 배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찾아보았어도 조금 더 다른 것을 깊이 또는 필요한 단어가 없어서 찾아봐야 된다면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다듬은 행정용어 어디에서 찾아 쓸 수 있을까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입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이라고 순화해서 써놓았는데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면 행정용어라든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제보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현업에 계신 담당 주무관들이 제안하거나 이미 순화한 언어의 목록을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거나 내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이 역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다듬기 또는 어떻게 바꿀까요?를 통해서 내가 업무 담당자로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이 제안한 사항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언어 번역, 그리고 공공언어 감수 현업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면 문헌 감수, 어떤 규정을 만든다거나 내부 보고 자료 또는 외부에 배부하는 자료를 만들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언어 통합 지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현업의 주무관들이 검색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들입니다. 공공언어 통합지원 누리집에 가면 역시 다듬은 말 목록을 그대로 내려받아서 내가 참고할 수 있고 그냥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듬은 말 사업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국민들 사이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쉬운 공공언어 그리고 쉽고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공공언어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말터 누리집에 행정용어가 정비되어 있는데요. 크게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지났고요.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5년 동안
당시에 14개 정부 부처를 우선 기준으로 해서 공문서를 사례 수합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행정 용어들을 선택하고 또는 관계 부처에서 직접 이런 용어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록들을 100개에서 500개까지 받아서 그것을 정리한 것들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선정된 것들, 쉬운 대체어가 있어도 불필요하게 외국어 개념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 일본식 한자어로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것들, 또 쉬운 대체어가 있는데 계속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들, 이런 4가지의 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문서에서 공공 언어로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 몇 개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국민의 니드 또는 수요자의 니드에 맞춰서 무엇 하겠다,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죠. 리스크, 마스터 플랜, 매뉴얼, 바우처, 무슨 풀, 인력 풀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거는 당시의 시대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온 것들입니다. AI 이렇게 말하는 것, 인공지능, 조류독감 2개를 다 말하는 그런 개념들도 있죠. 또 정보통신기술을 ICT 이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또 사물 인터넷 기반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죠. 또 MOU를 체결하고 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죠. 또 공적 개발 원조, 정부 개발 원조의 표현으로 약자가 들어가는 것들, 역시 R&D 같은 표현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할 정도로 너무 익숙하게 다가온 그런 어휘가 됐습니다. 또 내구 연한이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죠. 물품 수불 대장, 일본식 한자어에서 온 것들입니다. 불합, 성묘하였다. 성묘는 여태 신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성묘를 성공적으로 마침, 성대하게 마침, 성공적으로 끝남 이렇게 말하면 뭔가 군더더기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성묘라는 단어를 사실 공공 언어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글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조어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사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구어체나 문어체로 성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죠. 수의, 시당, 명, 폐용하다. 마스크 폐용, 명찰 폐용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들이죠. 자, 이런 필수 개선 행정 용어들은 역시 편람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공공언어 지원사업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운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것을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다 같이 조금 더 쉬운 공공언어, 쉬운 단어 선택 이것을 노력한다면 내가 혼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 혼자의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공문서에서 쉬운 어휘 사용하기, 그리고 쉬운 표현 사용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쉬운 공공언어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기한문, 보도자료, 내부 보고서, 그리고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은 공고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한문의 예입니다. 이것은
실제 표집 사례입니다. 표집된 공문서인데요. 모든 공문서의 주체를 국립국어원으로 바꾸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것은 문장이나 표현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볼게요. 크게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것들을 고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지사 지시사항 통보라고 하는 것을 알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확대 간부 회의 시 이런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라고 할 때 확대 간부 회의라고만 해도 충분히 그때 나온 것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표현에 관한 것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5번이 표현에 관한 것이 될 텐데요. 추진 중인 지시사항 관리 카드를 매달 업데이트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추진지구인 지시사항 관리 카드 갱신을 매달 진행해 주십시오. 또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시사항 자체가 추진 중일 수가 없다 라는 것인데요. 그냥 사용하는 문장인데 의외로 서로 맞지 않는 문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또 지나치게 긴 문장은 용이성을 위해서 끊어서 써주는 게 좋겠죠. 또 8번입니다. 지시사항 이행 및 추진 상황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완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쓰신대요. 지시사항 이행과 추진 상황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크게 글자 수는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겠죠. 전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도내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을 해주고요. 태풍 피해 복구 철저, 이것을 태풍 피해 철저히 복구 이런 표현으로 명사 나열된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낱말과 기타 오류 부분입니다. 낱말은 소관부서, 담당부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죠. 게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 싫어서 이런 표현을 하고요. 당초,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을 기존 이런 표현. 사실 기존도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쉬운 한자어를 선택한 것이죠. 업로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올리다 또는 다운로드 하는 걸 내려봤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매뉴얼도 지침, 갱신하다 이런 외국어는 우리말로 써야 되는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다음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시 취업 박람회 기업 홍보관 운영 참여 협조 요청입니다. 역시 어휘와 표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내용과 풀이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춤법 문제입니다. 지역의 5대 기업 홍보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따옴표가 문제가 됐습니다. 작은 따옴표로 뭔가 이것을 집중해야 되는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죠. 문장보 관련된 것이 개정이 되어서 많이들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향토 기업으로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개수, 사이시옷이 잘못 표현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역시 띄어쓰기 문제가 있죠. 함께 하다는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사 함께, 동사 하다가 있는 함께 떼고 하다가 있고 함께 하다라고 말하는 한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무엇을 하다의 개념인 것인지 함께 하다 이 개념인 것인지 확인을 해서 띄었어야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뜻이나 행동을 같이 취한다라는 의미로 함께 하다를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야 합니다. 다음 조사를 이렇게 문장부호 특히 어떤 것들 점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 있거나 뒤에 있는 조사는 흔연히 많이
떼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 업무상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입니다. 거버넌스, 취업 컨설팅, 부스, 채용 면접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쉬운 단어, 순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의 문장을 조금 더 유려하게 바꿀 수 없나요? 뭔가를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표현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이것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활동성, 행동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서 그 사업이 좀 부각되게 됩니다. 구직자의 채용 기회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취업도 알선하고 채용 기회를 높이고 이런 의미겠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같이 그것을 공동으로 묶인 건데요. 구직자의 취업 기회, 기업의 채용 기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구직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의 위치를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 단어들이 있죠. 임대, 임차, 접수 또는 제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끔 넘나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기업의 홍보 기회, 기업의 일자리 홍보 기회 이런 식으로 수식 관계를 따라서 한자어가 나열이 되건 우리말의 조사를 줄여서 개조식으로 쓰건 꾸미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단어가 잘 연결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는 귀사의 취업 박람회 행사 당일 지역의 유망 직업을 소개하는 기업 직업 홍보관 운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길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야죠. 협조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뭘 하는 것인지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업 홍보관 운영에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내부 보고서입니다. 국정과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이라고 여러 장의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혁파, 패러다임, 현장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자율화 과제 발굴 문장을 쓱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문에서 볼 수 있는 문장들이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기에는 노력도 했고 고민도 많이 한 문장이 있는데요. 잘된 글에 조금 더 우리가 반짝반짝 기름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수정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장 방문을 통한 무엇을 통해 무엇을 바탕으로 이렇게 문장 하나를 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군더더기 없이 구가 아닌 단어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적합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무엇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장 방문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뭐뭐으로 하는 이런 표현도 저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것을 역시 단도직입 현장에서 필요한 것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무슨 시스템 구축, 무슨 방안 마련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 했다 라고 표현한 것도 조금 더 용이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인증체계를 마련했다. 좀 더 쉬워졌습니까? 자율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하거나 방안이 추진되는 중이라고 하거나 그런데 피동형을 좀 적게 사용하자라는 게 요즘 공문서의 추세이기 때문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입니다. 왜 피동형을 덜 쓰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관공서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각인을 할 수 있고 부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주동입니다. 자, 혁파하다, 패러다임, 채널, 리더십, 프로젝트, 마이스터 플랜, 웹사이트 이런 단어들은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려워서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를 해주고 조금 더 쉬운 단어가 있으면 대체해주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자,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자,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영문 표기는 가능하면 노출하지 않고 한글 표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굳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DB라는 말을 써야 된다면 우리 공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DB라고 우리말을 먼저 써야 되는 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DB라고 사용을 하시고 그것의 의미인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또는 영어 철자 전체를 써주는 그렇게 써야 합니다. 영어로 바로 DB 이렇게 쓰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여전히 지켜줘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 예전 사례인가 봅니다, 여러분. 자, 띄어쓰기에 관한 것이 있었고 많이 쓰는 거, 타 기관, 타 업무, 타 관청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이 타처럼 쉬운 말도요.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는 것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파일럿 테스트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예비시험 이런 정도로 확인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체제로 최근에 많이 순화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쓰거나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좀 어려운 표현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오니어 같은 경우에 그대로 사용을 하기 전에 먼저 외래어 표기법을 점검해야 되겠죠. 파이오니어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써주어야 하고요. 굳이 이 단어를 써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개척자, 선구자 좀 더 적합한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스탠더드 외래어 표기법을 맞추거나 아니면 역시 순화해서 세계적인 표준, 국제 표준 이런 말로 조금 더 쉽게 풀어 쓸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국제, 세계라는 말로 순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매뉴얼, 설명서 안내서, 인프라는 기반 시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특히 부합하다, 정주여건 이런 표현들도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능히 바꿀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모델로 설립합니다 라는 것도 역시 모델, 본보기라는 말을 사용해서 좀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례를 바꾸어 보는 것은 세 번째로 보도자료의 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시 전국 최초 녹색 성장 로드맵 마련 이런 보도자료가 배부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마스터 플랜 마련, 솔라시티, LED 사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이런 표현들 많이 만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쓰는 문장 같은 것들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사례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자,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계획 또는 기본 설계를 마련하였다, 마련하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설정. 자, 여기에 한자 단어는 동작성 한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뒤에 어미를 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문장을 줄일 수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하고 설정함 이렇게 써야 하는 것들을 명사성으로 끝냄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의미 해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동사를 바꾸어야 그런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한정되게 됩니다. 또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위상 강화 방향을 추진해 나간다. 무엇과 무엇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문장을 딱딱딱 대조식으로 많이 줄이는데요. 이런 게 의외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잘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을 해야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수고로움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낱말 같은 경우도 로드맵, 솔라시티, 클러스터, LED 이런 표현들이 바로바로 사용이 됐는데 쉽게 순화하거나 아니면 행정, 공문서 작성을 위한 행정 지침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자, LED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문서에서는 우리나라 말이 먼저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LED라고 외래어가 또는 외국어 약자가 바로 사용되지 않고 LED 발음을 쓰고 괄호에 그 약자를 쓰거나 또는 쉼표나 가로줄을 하시고 발광 다이오드 LED 이렇게 그 개념을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외래어가 공문서에 사용되지 않도록 또는 순화해서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사용되도록, 특히 영어 약자로 쓰는 것은 우리말 발음을 먼저 하고 괄호로 표기하는 것을 이것을 일상화해야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두 번째 예입니다. 역시 원스톱. 그동안 매 1년마다 불편함이 많았다. 관소화하게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는데요. 띄어쓰기 문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매 1년마다 이것은 중복이죠. 어휘 중복입니다. 1년마다 또는 매년, 해마다 이런 표현 쓸 수가 있죠. 이거는 몰라서 잘못 쓰셨다기보다는 작성을 하다가 안 하시는 실수를 하신 듯 보입니다. 제공받다 굳이 제공하다 받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받을 간단하게 쓰는 거죠. 나타나고 있다, 나타났다. 특히 뭐고 있다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역시 단도직입, 군더더기를 오히려 떼주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시 원스톱 이런 단어들에서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다듬을 말, IT 기업, R&D, 인프라, MOU, 인센티브, TF 이런 것들을 다듬은 말이 충분히 있고 요즘은 쉬운 공공언어 운동으로 많이 이렇게 다듬어서 공문서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개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공고문 또는 안내문에 대한 예시입니다. 어느 도 무슨 교육청에서 어떤 센터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것을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역시 어휘의 문제, 표현의 문제, 표기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ABC 센터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ABC 센터입니다. 이것을 ABC 센터라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ABC 이렇게 하고 센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 센터, 도에서, 관청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외국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언어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자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센터의 약자로 이하, 위센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먼저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운영 및 상담, 및이라고 표현하는 거 많이 사용하고 저도 상당히 애용하던 그런 표현인데요. 운영과 상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고 조금 뭐랄까요? 너무 단호하거나 너무 공공언어 같은 너무나 지나치게 행정용어 같은 그런 딱딱함을 좀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띄어쓰기가 문제가 되죠. 본인 부담액
블라블라 나온 것을 본인 부담액이 필요한 조사는 넣어줘야 한다. 너무 삭제해가지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읽는 사람들이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기 때문에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도 조합을 해서 그 언어의 직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직관을 이용해서 이해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띄어쓰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면 떼어주고 사실 채용 내용, 허용이지만 공문서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떼어쓰기를 체크를 했습니다. 복무 규정의 의거함, 무엇에 의거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무엇에 따르다로 순화해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이런 표현들, 또 접수 기간, 접수 방법, 접수 이용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지? 어떤 것이 문제여서 이런 것이 지금 학력 이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여서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렇게 많이 보는 단어들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보겠습니다. 면제된 자, 병역 면제자 간단한 말이 있는데 굳이 뭔가를 병역 필했다라는 의미를 주고자 해서 했습니다. 접수 이용 이런 걸 제출 간단한 표현으로 쓰거나요. 응시 자격 우대 조건은 역시 띄어쓰기 문제로 체크를 했습니다. 심사 방법도요. 자,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떼어줘야 되겠죠. 무엇이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 것들이죠. 자, 학력 다음에 쌍점에 관한 문제인데요. 쌍점은 최근에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개선했겠지만 예전에는 가독성을 문제로 여기를 뗐는데 지금은 떼지 않고 바로 붙이고 그 다음을 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무엇에 의하다, 의거하다라는 것을 따르다 라고 좀 순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해 연도, 당해 몰라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또 다운은 내려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쳐보니까 어떠십니까? 또 제출 서류 각일부, 소정 양식, 기재 필, 동봉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무언가를 위반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미달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들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죠. 왜 이거를 확인을 했을까요? 자, 기재필 이런 표현은 공문서 어휘야라는 그런 인상을 팍팍 주지 않아도 반드시 기재라고 해도 부드럽고 단호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등에 등 각종 서류에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풀어야 합니다. 역시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으로 뭐뭐에를 많이 쓰죠. 자, 바라며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어서 바랍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취소합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미달이더라도 그에 미달하더라도 선발 예정 인원수와 미달이더라도 이런 표현은 선발 예정 인원수에 미달하더라도를 다시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것에 미달하더라도 라는 표현으로 그 애를 넣어줘야겠죠. 자,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허위기재, 기재착오, 고비서류, 각 일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정 양식은 띄어쓰기도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규정 서식, 정해진 양식, 서식, 형식 이런 표현들로 조금 더 부드럽게 쓰고 있습니다. 소정 양식이라는 어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체, 일절 이거 많이 하죠. 대학생들은 절대 할 수 없어라고 하면 일절, 전체라고 하면 일체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이미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에서 오는 오류를 줄여야겠죠.
자, 어느 시에서 시민들과 시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개설한 캠프에 관한 안내문, 공고문이었습니다. 모집 공고인데요. 자, 어떤 취지로 이런 걸 개설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고가 나간 건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메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띄어쓰기도 나오고 그렇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월일을 표현할 때는 끝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예전엔 일에 해당되는 점을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숫자와 붙여 써야 되는 경우, 또 이메일도 전자우편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접수하는 것과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요. 받는 입장인 건지 내는 입장인 건지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건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건지를 분명히 해서 접수인지 제출인지 쓰셔야 되겠죠. 해당 문서는 제출이 더 적합한 경우였습니다. 문장을 표현해서 조금 더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들, 입금 요망하는 것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한자 배우기 및 붓글씨, 상당히 많이 곳에서 나오는데 한자와 와, 과를 써도 충분히 문어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이전 신청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것들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전에 작성하신 공문서들이 군더더기였고 깔끔하고 그 내용도 분명하여서 분명히 많은 분들로 도움을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나은 길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는 것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공문서 바로 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